남편이 사망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의 상속 재산을 내놓아라 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됩니다. 이 가계도를 보시면 1.5 대 1대 1이기 때문에 결국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상속분을 갖게 되겠죠.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상속재산 대부분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지원받아서 형성된 재산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들의 재산을 어쩌면 이제 남이 될 수도 있는 며느리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사실관계에서 피상속인과 상대방이 2008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13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약 5년의 혼인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배우자뿐이었습니다. 즉 자녀가 없었고요.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기여분을 100% 청구했습니다. 왜 기여분을 100% 청구했느냐? 이유를 보시면 2008년에 혼인을 했지만 혼인 이후에도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은 단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내분이 필리핀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은 한국에서 상대방은 필리핀에서 각 별도로 생활을 했고요. 이 청구인 어머니께서는 이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 분양대가 3억 원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억 거의 5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돈을 지급해서 상속 예금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또 그 어머님이죠. 20년간 피상속인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방이 도움을 준 것은 뭐 합계 1,36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데 이것도 사실 다른 의미로 상대방에게 뭐 사업자 명목으로 쓰이면서 기여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했는데요. 사실 이 사안에서 이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의 기여분이 100%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뭐 혼인생활이 6개월밖에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상속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혼인 무효나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기여분이 70%로 정해지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에서 70%를 먼저 시어머니가 가져가고요. 이 남은 30% 중에서 어머님이 5분의 2, 배우자가 5분의 3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시부모님의 기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 및 또는 재산적으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라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여 유지 그리고 관리하면서 감소 방지 등을 한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혼인 시에 아내가 집을 마련하였거나 더 많은 돈을 지출했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월급이 훨씬 많아서 뭐 그리고 투자도 훨씬 잘해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여도가 50대 50이 아니라 40대 60, 30대 70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 배우자가 7억이라는 재산을 두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면서
70%의 기여도를 아내가 받게 되면 4.9억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60%면 4.2억, 50%로 하더라도 3.5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있다면 결국 이 배우자는 7분의 3, 즉 3억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배우자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런 기여분에 대해서 보수적일 뿐 아니라 특히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시면 갑이 병환에 있을 때 정이 갑을 간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간호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요건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론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각 상속인들에게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인데요. 상속재산 분할을 단순화하며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특정하고 특별 수익과 기여분에 따라서 이를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특별 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 등으로 재산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분의 성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이 상속분의 성급, 즉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성급으로 미리 줄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시부모님에 대하여 매월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렸거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맞아 선물을 사드렸거나 여행을 보내줬다는 등의 정도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차량을 구매하거나 교육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정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규모가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서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실질적인 형평을 깰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특별 수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특별 수익이 있다면 법정 상속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 수익이 있음을 주장하게 되고요. 만약 공동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서 특별 수익과 기여분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그 다른 배우자 일방에 대하여 상속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혹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의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